그다음에 첨언 드리면 제 교재가 어떤 분들이 보기엔 되게 벅찰 거예요. 예. 양이 많다고요.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양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교재를 정리할 때 저희가 거꾸로 정리한 거거든요. 즉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를 기준으로 역으로 법조항을 달아서 유추된 거 위에 거 아래 거 주변을 봐서 넣은 거니까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달려드시면 지쳐서 못 하시니까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관연도랑 같이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연도 보시면서 한 회분 20문제니까 20문제씩 몇 바퀴를 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바퀴 돌리면 관연도 12회분 정도는 암기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요. 그 암기가 어느 정도 되신 상태에서 본문 요약한 걸 한번 보시면 그나마 암기가 어느 정도 되셔서 보니까 진도가 좀 빠를 텐데, 관연도 암기 안 되신 상태에서 본문 요약을 보시면서 암기하려면 진도가 엄청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아요. 똑같이 암기하려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암기 잘 안 되죠. 제가 의원물 기능장 시험 본 경험으로는 똑같이 안 써도요 점수 잘 줘요. 그러니까 너무 강박관념에 있어가지고 너무 암기 똑같이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좀 잊어버리시고, 독서 100편 의저연이라고 모르는 내용도 100번을 읽으면 의미가 통한다 그랬거든요. 거꾸로 암기가 안 되는 것도 100번 읽으면 암기가 될 거예요. 그거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와이프 얼굴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와이프 얼굴을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못 그려요. 왜 맨날 보는데도 못 그려? 왜 와이프 얼굴을 왜 암기하려고 안 했잖아요. 예? 화가가 아니어도 설명도 못해. 예? 그때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맨날 보는 와이프도 암기하려고 안 하면은 몰라요. 근데 수백 명 중에 와이프 한 명, 내 와이프 딱 있으면 금방 알아보거든요. 자꾸 보셔야 돼. 보시다 보면 특징 아닌 특징이 보일 때까지 보셔야 그 다음에 암기가 좀 쉬워요. 근데 제가 단점이 사람 얼굴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영화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외국 영화를 보면 저게 주인공 얼굴을 구별 못해가지고 영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기 나쁜 놈 얼굴하고 좋은 놈 얼굴하고 구별을 못하겠어. 우스갯소리를 제가 점검을 하는데, 압구정동 가면 압구정동이 10층짜리 건물에 1층부터 10층까지 다 성형외과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면 10층에서 본 아가씨가 간호원이 2층에서도 본 것 같아. 근데 강남으로 가잖아요. 강남에도 10층짜리 건물에 성형외과만 있어. 근데 강남 건물도 10층에서 보던 애가 2층에서 본 것 같아. 근데 분명하게 차이 나는 건요, 강남에서 본 얼굴하고요 압구정동에서 본 얼굴이 달라요. 의사마다 좋아하는 얼굴이 별도리거든. 동네마다 틀리거든. 이 얘기를 왜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자꾸 보다 보면 특징이 보인다니까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강남에 있는 건물 10층짜리 건물 갔는데 그 건물에 4층 4개 층을 성형외과가 쓰거든요. 한 층에 거의 여직원만, 그러니까 간호사가 한 30명씩 되는 것 같아. 그럼 거기 직원만 100명이거든요. 얼굴이 다 똑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성 파마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슷하게 가면 구별을 못 한다고. 그러려면 방법은 뭐예요?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 관연도 문제가 제끼기 좋아요. 20문제 딱 암기하시고 넘기고 또 섞여 있잖아. 화학식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화학식 그냥 눈으로만 봐도 넘어가요. 관연도 보신 분들은. 그래서 관연도를 보시고 앞쪽 걸 다시 보시고 되는 데까지 반복하시고, 안 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보시는 방법밖에 없죠. 가시죠. 너무 썰이 길었네. 배간이요, 배간. 설치 기준인데 기준을.
배관 설치 기준. 배관의 재질은 강간 또는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한다. 이거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고요. 그냥 써놨어요. 다만 다음 강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하는 경우 강간 이외의 것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배관이 한국 산업 규격에 유리, 섬유, 광학 플라스틱,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으면, 즉 한국 산업 규격인 KS에서 인정해주는 유리, 섬유, 광학 플라스틱,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으면 강간 이외의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법을 봤어도 이걸 머리를 암기할 사람은 없어요. 기출에 있어요, 이게. 배관의 구조는 내관, 외관으로 기본적으로 위험물은 배관은 이중이에요. 이중가루로 하고 내관과 외관 사이에는 틈새 공간을 두어서 누설 여부를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어디서 나왔어요? 이중관으로 하라? 주유 취급, 지하 탱크 저장소의 누유 검사관은 이중관으로 해라. 단 구멍이 없는 곳은 구멍이 없는, 소공이 없는 것은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누유검사관의 재질은 경질 합성 수지관 또는 금속관으로 해라. 관에 대한 재질이 나오죠. 다만 배관의 재질을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서 쉽게 열화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국내 국외에 인증된 것을 안정성 인증을 받아라. 넘어가시고, 배관은 지하에 매설하라. 지하 매설이 기준입니다.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는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노출할 수 있다. 2번, 배관에 걸리는 최대 상용 압력은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견딜 수 있는 수압시험에서 그 변형의 이상이 없어야 된다.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 시간은 얼마였어요? 배관 아니고 탱크는 10분이었어요. 그냥 10분으로 암기하세요.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풍압, 집안 침하, 온도 변화 등의 안전한 구조로서 지지물로 설치를 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 방지를 하고 그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 광관 또는 부식이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에는 부식 방지 도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식 방지 도장. 여기서 요거 가지고 또 나오는 게 선반 규정에 보시면 선반은 불연재료로서 견뎌라 되어 있죠. 지진, 풍압이 풍하중, 위험물 자체의 하중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내력이 있는 것을 해라. 강력하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부식방지는 어디에서 나와요? 점검구. 어디다 점검구를 설치하라? 주유 취급소에 캐노피에 설치할 때 캐노피 설치 기준 3가지가 있어요. 첨공구를 설치해서 배관의 배관이 얼마나 부식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라. 다만 부식이 안 되는 용접을 하고, 용접하면 반드시 뭐예요? 부식 방지를 하죠. 하면 점검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부 열에 의해서 캐노피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외부 열에 의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 단열 조치를 하라. 거기서 유추되는 겁니다. 기준은 연상만 하시면 되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라. 외면에는 부식방지, 이거를 보통 아스팔트 루핑이라고 합니다. 배관이죠. 벽은 아스팔트 루핑이고 배관은 광명단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도복장, 코팅, 전기 방식에 의한 조치를 해라. 배관의 적합 부분에는 누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라.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의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라. 배관은 가열 또는 보온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지하 저장 탱크의 배관은 당의 탱크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의 윗부분에, 지하 저장 탱크 당의 윗부분에. 다만 제4류물 중 2, 3, 4동, 2, 3, 4 동식물류는 그 제어 밸브를 윗부분이 아니라 직근에, 그 측면에서 분기할 수 있다. 단 제2류 위험물은, 이석유류는 인하점이 40도씨.
배관은 금속 재료화돼 최고도의 상용 압력에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할 때 그 누설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요거는 이제 세부 기준에 있는 거예요. 특정 5개 저장 탱크의 주하중, 그 다음에 종하중. 주하중은 위험물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종하중은, 예. 다만 59조 60개 계산하는 방식으로 패스하시고. 특정 5개 저장 탱크의 자중은 당해 5개 저장 탱크의 강제 비중을 7.85로 계산할 걸. 강제 비중을 7.85로 계산한 건 강제 비중 뭐예요 이거? 철의 비중을 얘기합니다. 철의 비중 7.8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무게를 계산할 때 철을 쓰면 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강철판, 강판, 무슨 뭐 도장판 뭐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평균적으로 비중을 7.85로 계산해서 하고,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이 있어서는 당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비중을 1로 해라. 물을 기준으로 설치해라. 1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을 물을 기준으로 설치해라. 비중이 1보다 못한 경우에 1 이상인 경우는 1 이상의 비중으로 넣죠. 이황화탄소 1.26을 넣듯이. 다만 기준이 없으면은 거기다 뭘 저장할지 모르니까 1.0으로 계산하고, 온도 변화 영향을 저장하는 경우에 최고 액체 온도엔 당해 저장 탱크를 설치한 지역의 연간 평균 기온의 그 차이로서 그 선팽창 계수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해라. 넘어가시고, 적설 하중은 그 적설량을 1제곱미터당 1cm에 19.6 뉴턴 이상으로 계산할 것. 실화가 나왔고, 요거 관연도 문제 있습니다. 관리사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세부 기준에 보시면 풍하중 계산하는 방법 5.88 0.588 K 루트 H. 풍하중은 요거 단위 변환까지 기능장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공식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만 나올 겁니다. 다만 원통형은 0.7, 그 외에는 1.0. 그러니까 원통형은 0.7, 그 외에는 1.0으로 해서 K값을 넣어주시고, 0.7이냐 1.0이냐, 여기 H는 높이다. 그래서 루트 H다. 0.588. 요거는 관리사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재료의 규격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암기 할 수도 없고요. 이거 암기했다고 시험에 나오면 못 써요. 어차피 넘어가고요. 강화 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의 구조. 플라스틱을 만든 거죠. 뭐 FRT 같은 건데. 배관 연결은 나사 배관 커플링, 플랜지, 닛불 또는 볼트, 가스켓 플랜지 연결구 등에 의하여 돼 탱크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할 거.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고, 배관 연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플랜지, 닛불 또는 볼트, 나사 체결, 가스켓 플랜지, 그 다음에 커플링, 나사 배관 커플링으로 가야겠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다 가로쳐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 두 번씩만 보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안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플링, 플랜지, 그 다음에 나사식, 닛불 볼트, 나사식, 그 다음에 가스켓 플랜지, 그 정도만 정도 쓰시고 부분 정도 받으시는 걸로 가시자고. 나온다가 아니고요. 배관에 사용하는 관이음은 다음에 의해서 설계하라. 관이음은 설계는 배관의 설계에 중요한 것 외에 관이음의 휘임 응력 집중에 고려하여 해놔라. 배관의 분기는 미리 계산하고 넘어가시고, 분기용 관이음 분기 구조물용 레드샤를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 부지 내에 설치하라. 넘어가시고, 밸브 등의 설계, 넘어가시고, 다 보시면 아실 건데 제가 이거는 뭐 나온다고 얘기하기도 좀 뭐해서 문제로 가시죠.
위험물 제조소 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에서 강간을 제외한 재질 3가지를 쓰시오. 53회 때 나왔고요.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53회니까.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위험물 제조 등에 설치하는 배관에 사용하는 관이음의 설계 기준을 쓰시오. 2번 나왔고요. 설계 기준 지금 너무 많아서 넘어갔어요. 설계 기준. 다음에 여기서 설계를 하라 해서 3가지 나왔던 거냐 그대로 쓰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10회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63회 지금이 거의 한 70회 정도 69회죠 이번이. 예. 풍하중이 1.8kN/제곱미터일 때 탱크의 높이는 0.588 K√H다. 원형이니까 0.7 넣어주시고요. 얘가 0.7 높이 H를 구하는 거죠. 얘 1.8 넣어주시고 그러면 계산 공식에 넣어서 하시면 루트 넘어가니까 뭐 공식 유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9.1246 하면 19.12m. 그럼 탱크의 높이는 19.12m다. 제조소 등에 대한 특례 요거는 좀 암기를 하시죠. 몇 번 나왔습니다.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3, 4, 5, 6이고요.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 제4류는 특수인화물 중에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제5류는 히드록시나민, 히드록시나민 염류. 이건 가르치기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킬알루미늄 등이라 하면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 그 밖에 이를 하나를 포함하는 거.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란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화프로필렌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는 거. 히드록시나민 등이란 히드록시나민, 히드록시나민 염류 그 밖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알킬알루민 등이란 알킬리듐, 알킬알루민입니다. 제조소 특례는 다음 항목과 같다.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 범위를 국판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 등의 안전한 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유입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설비예요? 불활성 가스를 얘기하죠.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설비를 갖춰라. 그래서 불활성 기체.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계는 구리, 은, 수음, 마그네슘 이를 성분으로 하는 것을 만지지 말아라. 왜? 금속의 아세틸레이트라고 쓰죠. 아세틸레이트 얘는 폭발성이에요. 성질은 폭발성의 아세틸레이트를 형성하므로 용기가 폭발해 버립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기는 불활성 기체나 수증기를 봉입하여야 한다. 혼자 보시면 어려운데 설명하고 가로치기 한번 보시면 관련도 문제 비교해서 설명 들으면 좀 나으실 거예요.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라.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하가 아닌 경우에는 냉각장치나 보냉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는 취급하는 탱크에 5개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이 5분의 1 미만은 제외한다. 소량일 때는 제외한다. 5분의 1 정도 봐주시고 이럴 때 보냉장치를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저장할 때는 보냉장치나 냉각장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가 고장나거나 보냉장치가 고장나도 유지하도록 해라. 그럼 이때는 반드시 비상전원을 설치하고 상형전원이 고장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비상전원 용량은 냉각장치나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로 해라. 뭐 아래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개연성은 없고 이 정도 줄
냉각장치, 보냉장치, 비상장치, 비상전원을 설치하라. 위험물 성질에 따른 옥내 저장소의 특례. 그래서 옥내 저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을 강화하는 기준에 의하여 한다. 옥내 저장소는 특례 기준에 보시면 오류 위험물 중 여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끝까지 가야죠. 관련도에 나왔던 거예요. 지정 수량 얼마 10kg인 것을 뭐라고 하냐? 지정 과산화물이라고 한다. 요것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지정 과산화물에 대한 정의는 유기과산화물로서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 지정 수량 10kg 이상인 것. 지정 수량은 10kg으로 끝나야죠. 이하가 아니죠. 10kg인 것. 그 다음에 알킬리디움, 알킬알루미늄, 히드록실아민 등은 옥내 저장소 특례에 들어간다. 그래서 취급의 특례에 보시면 온도와 압력으로 세부 규정이에요. 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디에틸에틸 등에 대한 다음 항목과 같다. 중요 기준으로서 이거 세부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옥외 저장 탱크 또는 옥내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 여기서 말하는 압력 탱크란 얼마요? 46.7이었죠. 46.7. 압력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민, 알킬 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 압력 이하로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압력 탱크 외에 있어서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네. 1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2번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민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라. 여기 이동 저장 탱크 불활성 기체 얼마로 봉입해라? 20kPa 이하. 봉입 압력은 알킬알루민 등의 이동 저장 탱크에 있어서는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민은 꺼낼 때는 얼마?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라.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이동 탱크 저장소부터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꺼낼 때는 얼마? 꺼낼 때는 100kPa 이하. 요거는 아세트알데히드, 위에 거는 알킬알루민 등. 차이 나는 건 뭐냐면, 둘 다 꺼낼 때요. 알킬알루민 꺼낼 때는 200, 아세트알데히드 꺼낼 때는 100, 즉 취급할 때고요. 단순하게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알킬알루민 등은 얼마로? 20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3번.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또는 지하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DH, 레체르 또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온도는 산화 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하는 것 또는 DH, 레체르 등에 있어서는 30도씨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이를 함유하는 것에서는 15도씨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에서 압력 탱크 외에 DH, 레체르 30도씨 이하,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15도씨 이하.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말머리를 딴 게 있어요. 이게 쭉 정리해 보니 보유 비무사의 암사동 외삼촌의 오로 암기를 좀 해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보냉장치가 보냉장치. 시험 문제에서 제일 먼저 보냉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보냉장치가 있으면 B점, 없으면 40도씨. 보냉장치가 보유비 무사니까 아래 것까지 가야죠. 어디 갔어? 다시 써야겠네요. 요거 보냉장치가 있으면 B점 다 이하예요. 무사 보냉장치가 없을 무니까 없으면 40도씨 이하. 압사동 여기서 암은 압입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는 압력 탱크는 40도씨 이하. 왜 압력 탱크
외에는 30도씨 이하. 다만 아세트알데히드는 아세트알데히드는 15도씨. O예요. O 할 때 O가 15도씨 이하. 자, 그래서 다시 법 규정을 보시면 압력 탱크 외에 있어서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30도씨 이하로. 다만 아세트알데히드를 포함하면 15도씨 이하로 해라. 그래서 요거 암기를 좀 해주시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지하 탱크 중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에틸에테르의 온도는 40도씨. 여기 압력 탱크라고 했잖아요. 압력 탱크는 40도씨. 보냉 장치가 있으면 얼마? B점 이하로. 보냉 장치가 있으면. 보냉 장치가 없으면 40도씨 이하로 유지할 것. 65번 가시죠.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저장하는 탱크에 사용하는 많이 되는 금속은 구은수마, 구리, 은수, 마그네슘. 그 이유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 등과 반응하면 폭발성 금속의 아세틸레이트를 형성하므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금속의 아세틸레이트 정도 암기하시고 구은수마. 암기법 설명드렸죠. 보유비 무사히 암사동 외삼촌은 아오다. 요걸 가지고 이제 아래쪽 외우시고, 만약에 B점 이하라고 했는데 B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나왔어요. 에테르가 34.6도가 한번 나왔어.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는 90도씨에요. B점이 90도씨라고. 100도? 헷갈리니까 책마다 조금씩 틀려요. 90도, 100도 그냥 100도로 하시죠. 관계 없습니다. 응? 아니야. 이황화탄소는 B점이요. B점. 제가 오늘자 위험물 안전관리 국가 위험물 정보 시스템의 이황화탄소의 B점을 볼게요. 이황화 그거 교재 잘못됐어요. 예, 제가 정리한 거 아닐걸요.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발화점 여기 어디야? B점. 발화점 100도니까 예. 아유 100도래. 46도. 제가 왜 갑자기 100도래? 발화점이 90도. 46도. 예, 그래서 얘가 40도가 넘어간다. 그래서 에테르가 34.6도, 산화프로펜이 34.6도. 그래서 그냥 제가 34도로만 암기하셔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해서 넣어드린 거고, 아세트알데히드가 21도. 나머지 건 이제 설명한 거 맞추시면 되고. 그래서 보냉장치가 있으면 B점, 보냉장치가 없으면 40도, 압력탱크는 40도,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는 30도씨이지만 그 중에 아세트알데히드는 압력탱크 이외는 15도씨. 그 다음에 위험물을 단순히 수납할 때는 55도라 그랬죠. 고오 액팔 55. 66번 가시죠. 옥외 저장 탱크 또는 지하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디에틸에틸 등의 온도는 몇 도씨 이하로 맞춰라. 딴 거 보지 마시고 보냉 장치가 있느냐 압력 탱크냐만 따지시라고. 보냉 장치라는 언급이 없어. 그러면 보냉 장치 무시하시고, 압력 탱크냐 압력 탱크 이외의 탱크냐. 압력 탱크니까 암사동 40도씨요. 보냉 장치가 있다 그러면 보유비. 보냉 장치가 있으면 B점. 보냉 장치가 없으면 무사 40도씨.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특례 조건에 보시면 높이는 6m, 처마 높이는
6m 미만으로 해라. 초과할 수 없다니까 미만으로 해라. 다만 특례 조건을 보시면 처마 높이는 20m로 할 수 있다. 6m 이하 할 거예요. 이하. 미만이 아니고 이하. 죄송해요. 초마 높이를 20m로 할 수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요거는 안전거리 보유공지에 대한 특례 혹시 기억나세요?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보유공지 특례 기억하셔야 돼. 20배 미만이에요? 20배 이하예요? 이하예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 뭐라 하냐면 이미 4동육 제외하고 라고 말씀드렸어요. 20배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은 안전거리 보유공지 특례 조건에서 빠진다. 왜? 옥내저장소 자체가 건물을 지어놓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1차적으로 거르니 안전거리를 너무 강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유공지 적용이 틀린다. 제외해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뭘 했냐면은 20배 이하의 내화 구조의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에 창을 설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거기서의 창은 폭발력이 옆으로 가니 안전거리 보유공지에 대한 거를 제외해 준다는 거고, 지금 거 제가 왜 얘기하냐, 높이가 높아지면 뭐가 위험하냐면 필해 설비, 번개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바뀐다고요. 그래서 벽기 방화포는 내화 구조로 하고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되 필해침이라고. 여기는 창이 아니라 필해침이라고. 그래서 2류, 4류 위험물만 지정수량 20배 이하. 그래서 24만 20m, 24만 20번. 그래서 24만 20.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20m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옥내 저장소가 제일 까다로워요. 특례 조건이 너무 많아. 옥내 저장소의 건축의 재료는 내화 구조고요. 연설에 우려하는 벽은 불연 재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 여기 0자 빠져. 이하의 위험물 10배라 그랬고, 보석거래는 불연 재료로서 2류,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저장 창고는 채광, 조명, 환기 설비를 갖추어야 되고, 다만 인하점이 얼마 70도씨 미만인 곳에서는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저장 창고의 면적, 이렇게 중간에 제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나중에 글자 폰트 바꾸면서 한 번에 다 바꾸는 걸로 하니까 지금 생각났을 때 아예 빼버려야지.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은 아래 거 표에 의해서 따진다. 그래서 여기가 위험 등급 1등급, 여기는 2등급과 3등급이지만 제4류 위험물만 1등급과 2등급이 포함되어 있다. 얘만 제외. 그럼 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1000으로 나눈다. 위험 등급 1등급, 4류는 1, 2등급. 얘는 바닥 면적 2000으로 나눈다. 단 제4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3등급만. 그리고 얘와 얘를 내화 구조로서 격벽으로 완전히 구역하면 150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가에 해당하는 거의 면적은 500을 초과하면 안 된다. 반가에 한다는 얘기죠. 이거 합치면 3000이잖아요. 3000을 반가에 하니까 1500인데, 그럼 얘 반가에 하면 500, 얘 반가에 하면 1000이니까 얘를 1500 중에서 얘를 500을 넘기지 말아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 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말아라. 다만 제2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만 저장 창고에 있어서는 그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 자,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2류 위험물, 그 다음에 6류 위험물.
오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에 있어서는 그 저장 창고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한 난연 불연 재료로 천장을 설치하면 가벼운 불연 재료가 아닌 내화 구조를 할 수 있다. 가르치고 정도만 보시고 문제를 볼게요. 너무 이쪽 문제만 너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 창고는 선반 등의 수납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라. 요거는 규정이 똑같아요. 선반이나 수납장이나 똑같이 어차피 물건을 놔. 근데 선반으로 나오면 5개, 수납장으로 나가면 옥내, 그냥 이렇게 암기하세요. 규정은 똑같아요.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건강한 기초 위에 고정하라.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 설비의 자동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수납장은 위험물을 수납할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격처리라. 이게 수납장에 대한 기준이고요. 선반에 대한 기준 내용 똑같아요. 글자만 조금 바뀌어요. 밖에 있으니까 풍하중과 지진에 견디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안전거리 제외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거리 옥내 저장소에서 안전거리 특례 조건은 뭐냐? 2미 사동 20배 미만 2미 사동 그 다음에 육류와 20배 이하로서 벽기 바보지 내화 구조로 하고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으로서 창을 설치하지 말아라 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 제외 조건에 해당한다. 제3류 위험물을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 바닥 면적 2000으로 할 수 있는 거 위험물 등급, 위험 등급 2등급과 3등급. 단 제4류는 3등급만. 근데 3류 위험물에서 3류 위험물 중 2등급, 3등급 쓰시면 되겠네요. 알킬리um, 알킬리듐, 칼륨, 나트륨, 황린 제외한 거 다 쓰시면 되겠네요. 시험장에서 생각 안 하시면 끊어서 쓰세요 그냥. 알칼리 금속 끊고 알칼리 토금속 끊고요.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금속이 수소화물, 금속이 인화합물. 틀리다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68번 옥내 저장소에 셀룰로이드를 저장하는 경우 천장은 어떤 저장? 셀룰로이드가 뭐예요?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천장은 난연재료,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잖아요. 2류, 6류, 5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불연재료가 아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데 여기 2류는 인화성 고체, 6류는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는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는 무슨 뜻이냐면 그거잖아요. 냉동창고. 냉동창고 마감이 뭐로 돼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이잖아. 샌드위치 판넬이 가벼운 불연재료를 하진 않고 온도를 저장하려니까 난연이나 불연재료를 쓰겠죠. 그래서 난연재료를 쓴다는 얘기예요. 관여도 문제였고요. 69번 수납장 선반 기준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견고한 기초 위에 수납장은 자중 위험물의 중량 하중에 대해서 응력으로 안전해라.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70번 옥내 저장소에 배출 설비를 설치할 경우는 인하점이 얼마? 7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넘어가시고 71번 소규모 옥내 저장소 특례 기준은 지정 수량의 몇 배 이하이고 처마 높이는 몇 미터 미만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53회 이 문제가 나왔으면 다른 건 몰라도 처마 높이는 다 쓰셔야 돼. 기본적으로 처마 높이는 다 6미터 미만이에요. 미만. 처마 높이는 6m 미만. 그 다음에 소규모란 50배, 여기 보시면 특례 조건에 보시면 50배 이하를 소규모로 본다. 넘어가겠습니다. (72번) 가십니다. 옥내 저장소의 조건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와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소요 단위를 구하시오. 이거 55회 때 나온 문제인데 이게 최초로 나왔던 문제예요. 뭐냐면 소요 단위를 구하는데 두 가지를 겹쳐서 준 거예요. 바닥 면적을
주고 지정수량으로 주고 해서 두 가지를 결국은 합친다. 합.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이 1000이래요. 근데 1층과 2층은 모두 내화 구조이다. 어디 갔냐? 그거 하셔야지. 그래서 소요 단위의 합을 구하라. 건축물, 공작물, 위험물의 저장량으로 해서 그 소요 단위를 각각 계산한 거의 합이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저장소라 했죠. 그러면 취급, 제조, 취급, 저장소의 내화 구조라고 했나요? 내화 구조. 내화 구조면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요거네요. 150. 150을 하되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이 1000이다. 1층, 2층은 모두 1층, 2층 모두 내화 구조다. 그러니까 면적을 합쳐야죠. 분리되어 있으니까. 1층과 2층이 합쳐져. 2000 나누기 150. 공작물의 높이는 8m고요. 최대 수평 투영 면적은 200이다. 최적으로 하지 않고 바닥 면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50으로 나누면 되죠. 200을 150으로 나누고. 디에틸에테르 경유는 지정수량의 배수는 지정수량 곱하기 10배라 그랬죠. 소요 단위는. 그럼 에테르 지정수량의 배수는 여기는 50L. 경유는 이등경 이석유니까 1000인가요? 주의하실 거 여기다가 10을 곱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처음에 나왔을 때 마음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 이게 기능장에서 또 나오지는 않고요. 관리사에서 한 번 더 나왔어요. 관리사 필기시험에. 그래서 계산 결과값 21.17. 이것도 반올림을 해야 되는 경우냐 안 해야 되는 경우냐 있는데 특별하게 내용은 없어요. 근데 모든 교재가 다 반올림 해서 나와서 22단위로 암기를 하세요. 법규정에 뭐 반올림을 소수점 이하를 생략하라, 뭐 올려라 그런 규정 자체가 못 찾아서 저도. 근데 시중에 남아있는 교재들이 보면 올림을 한 게 있고 올림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넘어가시고요. 지수 한번. 저장창고는 얼마마다 격벽으로 해라? 저장창고는 150제곱미터마다. 이 경우 해당 격벽의 두께는 30, 두께는 40, 외부로부터 1m 이상, 지붕으로부터 얼마 이상은 돌출하여야 한다. 요거는 요거예요. 격벽을 싸면 안에다가 벽을 쌓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붕으로부터 0.5m, 지붕으로부터 0.5m, 양쪽 벽으로부터 0.5m인데 지정 과산화물은 1.0m 돌출, 지정 과산화물은 0.5m 돌출. 그 다음에 암기를 하세요. 중학교 저는 이게 쇼킹이었어. 예?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를 딱 입학하자마자 배지를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요즘엔 배지 안 주는데 예? 저 중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그때는 쇼킹이었어요. 예, 교복은 그때 자유라서 안 입었어요. 저는 교복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배지를 딱 주는 거예요. 배지에 보니까 중이라고 딱 써져 있더라고. 예? 중학교 1학년 입학했다.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더니 배지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15, 20, 30을 쓰시고 그 밑에다가 한 단계씩 올리세요. 20, 30, 40으로 한 단계 올리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외벽 담. 이건 담, 요거는 외벽, 요거는 격벽. 요 거리는 2m 이하. 그럼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 조구, 아래는 보강 콘크리트 블록 조구. 기억나세요? 브로크집? 브로크? 예? 우리 어렸을 땐 브로크집이라고 많이 했는데, 브로크 이거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나 봐요. 아이씨, 오늘 그림 잘 안 되네. 요거요. 브로크 블록조예요. 블록도 옆에다 싸요. 그 얘가 하중을 견디려니까 위에는 이렇게 싸겠죠. 여기다가 기준으로 싸겠죠. 요렇게 싸겠죠. 네, 요렇게. 여기 구멍하고 여기 구멍을 맞춰요. 네, 그 다음에 구멍 맞은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요? 콘크리트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철근 철골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두께가 15cm, 20cm, 30cm, 20cm, 30cm, 40cm. 다만 격벽으로 돌출되는 거는 옆에 벽면으로는 0.5m, 지정 과산화물일 때 1m. 지붕은 0.5m 돌출하되 지정 과산화물도 0.5m. 아, 이건 안 했었네. 그 다음에 이러한 곳은 바닥 면적 얼마? 150제곱미터마다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해라. 이건 어디에 있었어요? 예, 급기구 조건에도 있었어요. 급기구도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라는 규정이 있었죠. 저장 창고는 150제곱미터마다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하되 이때 격벽의 두께는 기본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거나 30보다 한 단계 높으니까 격벽은 30으로 하거나 4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해라. 당해 저장 탱크의 양측에는 외벽으로부터 얼마? 1m 이상, 상부 지붕으로부터 0.5m 이상을 돌출하게 해줘라. 이때 저장 창고의 외벽이에요. 격벽 말고 외벽. 외벽은 20, 다만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는 30, 20일 땐 철근 콘크리트. 이때 지붕은 다음 하나에 적합하게 해라. 지붕 일단 패스하시고, 저장 창고의 출입구에는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저장 창고의 창은 바닥으로부터 얼마? 2m 이상의 높이 두 대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 면적의 합계는 당의 벽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거나 또는 하거나가 이제 하고자 하고 80분의 1 이지만 이때 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해라. 자, 여기서 좀 유추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벽은 최소 2m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뭘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창을 설치하면 이때 창은 2m 이상의 높이에다 두라는 얘기라고요. 창을 윗부분에다. 이때 창은 전체라고 하면 안 되지. 당해 벽면적의 80분의 1, 해당 벽면적의 80분의 1. 여기다가 창을 설치하면, 여기다가 창을 설치할 거면 검정색으로 갈까요? 창을 여기다 설치하면 2m 이상으로 여기다 설치하라는 얘기고, 그럼 이때 창을 설치하게 되면, 아니면 요 높이가 2m 여기 하면 또 지붕이니까 채광하고 좀 헷갈리시겠다. 요거를 좀 다시 그릴게요. 처마 높이는 얼마라 그랬어요? 6m라 그랬으니까 요게 2m다. 그럼 2m 이상의 부분에 창을 설치하되 이 창의 면적은 해당 벽 면적의 80분의 1 이하이고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그럼 창 두 개를 그린 것도 자체가 잘못됐네. 요거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격벽은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하되 30cm 이상, 30cm면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그 다음에 40cm 이상이면 보강 콘크리트 블럭조, 양측에 1m, 상부의 지붕은 0.5m. 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네요. 50cm. 이것도 주의하세요, 시험 보실 때. 74번 지정수량이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하면 옥내저장 안전거리 산정 시 담 또는 토제에 대한 경우에 설치 기준을 쓰시오. 51회 때 나왔고요. 자, 담 또는 토제라는 건 뭐냐면 지정과산화물이 있으면 소방에서 포소화설비 어떻게 해요? 포소화설비 보시면 포소화전 여기다가 뭘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다가 일정 거리를 띄어서 소화전을 여기다 설치하잖아요. 여기 불나면 여기서 방사하죠.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하려면 포 모니터 사람이 원격으로 포를 보면서 조절하라. 왜? 화염에 의해서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위해서 방호벽을 설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정 과산화물에서 이제 요거는 화재시고 평상시에 언제가 위험해요? 얘가 폭발해버리면 위험하지. 폭발해버리니 폭발력이 나오니까 일반 위험물은 내화 구조라면 견디지만 얘네는 폭발물이란 말이에요. 지정 과산화물은 폭발물이 가니 여기다가 뭘 설치하라는 거예요? 담 또는 흙담, 토재. 그 말하는 재는 언덕재자를 얘기한다고. 언덕 또는 흙담을 콘크리트 담이나 언덕을 만들어라. 그래서 담이나 토제를 만들어라. 이때 담이나 토제는 다음 항목에 적합하게 해라. 다만 지정수량이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는 그 외벽을 저장창고 외벽을 30으로 하고 30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 경우 담이나 토제를 대신할 수 있다. 이 지정수량이 5배 이하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담 설치 안 하고 여기를 내화 구조를 하는 걸로 그냥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정수량 5배 이하의 지정과산화물의 옥내 저장소에는 당해 저장소, 저장창고 외벽이 만족하면 흙이나 담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배를 초과한다니까 담이나 토제를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담이나 토제를 설치할 때 기준은 담, 토제는 저장창고 외부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제가 2m 이하라고 그랬나요? 아까 지금 2m 이상 여기까지 해야지. 2m까지로 잡을게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저장 창고와의 간격은 공지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지 너비가 공지 너비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거리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너무 멀리 띄우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고, 이때 담 토제의 높이는 저장 창고의 처마 높이 6m 아니에요. 처마 높이 이상으로 해라. 2m 뭐 안 나와요. 처마 높이.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또는 두께 2cm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재를 해라. 이때 담이 아니라 토제를 싸면 60도 미만으로 하라. 그래서 너 말고 여기요. 요거 15. 여기 담이란 얘기예요. 담일 땐 두께 15. 콘크리트 블록 20. 한 번에 암기되셨죠? 지정수량 5배 이하의 지정과산화물의 옥내 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1호 단성의 규정에 하고 그 주위에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등과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요거는. 요거가 다 한 문제입니다. 요게. 지정과산화물과 옥내 저장소 보유공지 5배 이하일 때는 2m 이상으로 뭐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 담 외벽, 격벽. 그래서 15, 20, 30. 뭐 아래 거 정도 써주시면 되겠네요. 옥내 저장소 특례 기준 중에서 다층 건축물이란 건 층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다층 건축물이면 모든 위험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형의 건축물에 단층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층 건축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층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건 모든 위험물을 다 저장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물을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2류, 4류.
2류, 4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2류, 4류. 다만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한다니까 뭐예요? 이건 배출 설비가 있는, 인하점이 낮아서 배출 설비가 있는 거는 제외. 저장 창고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집안보다 높게 하고 바닥 면적부터 상층의 바닥을 얼마로 해라? 6m로 해라. 뭐 이거는 법적 규정이니까. 건물 전체의 높이가 아니고 6m 미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2류, 4류 위험물만 저장할 때 20m까지 높일 수 있다 그랬어요. 6m가 아니고 처마 높이를 20m로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옹제 저장소가. 처마 높이 2, 4만 20번 처마 높이를 2류, 4류 위험물만 저장할 때는 20m로 할 수 있대. 조건은 뭐라고요? 내화 구조의 갑종 폐쇄식의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에 필해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다만 닫힌 건축물이면 2류, 4류 위험물만 할 수 있고 이때 높이는 6m. 이때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래요. 위험 등급 1등급이라는 거예요. 면적을 줄여줘야 돼. 바닥 면적이 합계 건물 전체 면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위험물을 각각 저장한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위험물 저장하는 건 2류하고 4류 위험물 된다고. 특히나 4류 위험물 중 배출 설비를 설치하는 70도씨 미만은 안 돼요. 70도씨 이상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왜?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 등급 1등급은 최소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벽, 끼, 바, 보는 뭐로 해야 돼요? 당연히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고요. 계단은 굳이 불연재료로 하라. 연소료가 있는 외벽에는 출입구 외에 계구부를 갖추지 않냐는 벽으로 하고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 계구부를 두지 않아야 된다. 다만 내화 구조의 벽,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으로 계획된 계단실이 있어. 계단이 있어야지 출입할 거 아니에요. 여기 계단은 뭐 불연재료로서 문을 계구부는 설치하지 않되 뭐라고요? 문은 설치할 수 있다. 그때 문은 계단으로 공한 건 갑종이나 을종을 설치할 수 있다. 있어요. 어디 말씀드렸잖아. 지난번에 강의할 때 창고를 저장했단 말이에요. 저장 창고를 저장했는데 여기 위험물 제조소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거를 땅에다 저장할 수 없으니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물건을 모로 지게차로 넣고 빼고 한다고요. 지금도 막 주무시는데 이거 밥 먹고 하면 더 주무실 것 같은데. 옥내 동안 제일 복잡하니까 그냥 버리시려면 그냥 버리셔. 예. 그러니까 제가 관리사 공부할 때 요령은 1부터 100까지를 해야 되는데 1 외우고 2 외우고 3 외우고 그 다음날 4를 외우고 5를 외우고 돌아서서 1을 보면 언제 했지? 근데 첫사랑을 못 잊는 이유는 뭐예요? 첫사랑을 못 잊는 이유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이었으니까 못 잊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세컨드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공부할 때 제일 주의하실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책 자꾸 보시면 안 돼. 그러면 임팩트가 없어져가지고 사람이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이걸 보셨을 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그냥 패스하시라고요. 패스하시고 지난 공부 안 될 때는 지난주나 어제 봤던 거 중에 다시 보세요. 그냥 그게 나아. 그리고 새로 공부할 마음이 생겼을 때 새로 걸 보시라고. 이거 계속 보시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 복합 용도란 건 뭐냐면 용도가 여러 가지야. 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리사 점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느끼는 거야. 건물 가시면 여러분들 주유소야.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인데 그 위에 건물에 사무소가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주유소야. 주유소인데 그 옆에 건물이 있다니까요. 주유소 잘 지나가다 보세요. 강남도 많아요. 강남 내에는 없지만 강남 근처에 좀 있어. 자동차 타고 쭉 가는데 1층은 주유소인데 2층은 사무실이야. 커피숍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만 내가 저장소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일단은 안전거리, 이렇게 해서 안전거리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적용시키면 여기에 주택가예요.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옥내 저장소에 안전거리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2, 4만 주로 4류염을 저장할 거 아니에요. 예? 이미 4동육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저장 수량이 작아 20배 이하야. 그러니까 이런 곳을 허가를 해줬더니 여기가 근생이네. 안전거리 보유공지 다 적용 안 한대. 안 하니까 어떻게 완전히 격벽을 하라 이거야. 격벽으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층수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용도가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용도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합용도 건축물은 20배 이하로서 이거 이해 안 가시면 여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해라. 되게 많아요. 옥내자산 벽기 바보는 내와 붙여서 완전히 격벽해야 된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격벽해야 돼. 다만 1층이나 2층 이외에는 안 돼. 화재 시 불을 쉽게 꺼야지. 5층에 있으면 소방전사가 사다리 펼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층 아니면 2층이어야 돼. 1층 아니면 2층. 그러니까 옥내자장소는 또 뭐예요? 1층 이외에 1층 이외에 지하층이나 1층 이외에 저장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있어. 소규모. 그래서 옥내자장소가 제일 복잡하니까 그냥 패스하시려면 패스하죠. 예. 제가 패스한다고 패스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천천히 원수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옥내저장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친 건 6m 미만.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얼마? 75. 면적 제한을 줘요. 왜? 이거 잘 알아셔야 돼. 옥내저장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물을 제재를 하는데 나머지 위험물은 거의 배수였어요. 지정수량의 배수를 정하는데 옥내저장소는 말씀드렸잖아. 저장소이지만 벌써 제조소의 규정에 맞게끔 안전조치를 했다고요. 내화 구조의 벽으로 다 둘러쌌고. 그러니까 마당 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냐 2000제곱미터 1등급 1등급이냐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냐 2000이냐 1500 할 거냐. 여기서는 소규모니까 75로 한다고. 옥내자 용도로 사용되는 그 부분의 벽, 기, 바, 보, 지붕은 모래라 내화 구조. 지붕까지예요. 왜? 지붕까지 내화 구조로 해야지 견디죠. 폭발력을. 가벼운 불온전하면 여기 2층에 여기 사는 사람 죽으라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출입구 외에 개구부를 넣으면은 폭발력이 그 개구부에 대해서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야 돼. 개구부가 없이 벽 두께는 얼마? 70mm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 조로 반드시 해라. 격벽을 완전히 쌓아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문에는 자동 폐쇄기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요. 옥내저장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자면 안 돼. 개구부가 없으니까 창도 없어야 되죠. 그 이쪽곳에는 환기설비, 배출설비 등으로서 방화산, 환기설비를 설치하되 배출설비에는 방화산 유효한 댐퍼, 방화 댐퍼를 설치하라. 다 쓰라고는 안 나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험생이 100명 이하일 때는 써라 주관식으로 나오지만 지금은 나올 확률이 좀 적다고. 안 나올 수는 없어. 하지만 신출 문제를 다 써라라고는 안 나오고요. 가로치기 정도 나오니까 다 유추해서 보시고. 자, 시험 문제 보시죠. 단층 건축의 경유를 조정하고 할 때 최저 용량은 얼마일까? 단층 건물. 이거는 55일 때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100점 방지용. 법규형 먼저 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위험물의 저장 55이니까 나올 때가 됐어요. 위험물의 저장 취급하는 옥내 탱크는 단층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해라. 이때 옥내 저장 탱크 전용실의 벽과 사이에 상호간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해라. 이거 뭐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0.5m. 탱크 점검해야 되니까.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 여기 용량, 요게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해라. 40배요. 다만 4 동식물유류는 2만을 초과할 때는 2만까지 할 수 있다. 옥내 저장소 중
탱크 전용시를 단층 건축물 외에 여기요 제4류 위에요. 외를 제가 설명 안 했네.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옥내 탱크 저장소 중 탱크 전용시를 단층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거는 2류 위험물 중 여기 황아린, 정린, 유황, 3류 위험물 중 황린, 6류 위험물 중 질산 및 제4류 위험물 중 38도가 여기 나오네. 38도씨 미만, 미만은 안 되니까 이상으로서 이거는 단층 위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옥내 저장 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거 이때 제1위 위험물 중 방금 전에 했던 거 황아린, 정린, 유황, 황린, 질산은 탱크 전용실을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지하층에다가 제4류 위험물은 유증기가 생기니까 안 돼요.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제4류 위험물은 유증기가 생기니까 지하층에다가는 설치할 수 없어. 하지만 1층과 2층에는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이 들어간 건 단층 이외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지만 지하층에는 안 된다고. 나머지 건 똑같아요. 이거 옥내저장과 제일 복잡해요.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경유는 2등 경의 초태수 특 1, R, 2, 3, 4, 동, 5, 2, 4, 126의 1만 요거죠. 1000 경유는 얼마? 1000리터 1000리터에 40 빼면 얼마예요? 4만이죠. (4만이에요) 4만. 근데 사석유류와 동식물유류는 관계가 없지만 그거 이외의 것은 얼마로? 2만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만이 되죠. 이거 55회 때 저 문제 나왔던 거는 떨어지라고 내는 100점 방지용이라고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닫힌 건축물 옥내저장 설치 용량 보시면 자 4 동식물 유류는 지정수량 40배 이하지만 용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2석유류 3석유류는 용량에 대한 제한은 있다. 그 다음에 닫힌 건축물에 보시면 그거는 빠져요. 특수인화물과 1석유류는 닫힌 건축물에 못해요. 자체가. 그래서 2류와 2석유 3석유류만 넣으신 거고 2층 이상의 층에는 2석유류 중에 인하점 38도씨 이상으로 구별해서 거기는 2층 이상에 넣을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은 안 된다 그랬죠. 닫힌 건축물일 때 옥내 저장 탱크에 저장이 불가능한 위험물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특수인화물 1석유류는 안 되고 알코올류까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1등급 안 돼요. 2등급부터 해야 되는데 2등급도 2석유류 얼마? 38도씨 이상부터 된다고. 그리고 2석유류 중에 인하점이 38도씨 미만인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거고.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문제를 보시죠. 옥내 저장 탱크 76번. 여기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79번까지 가면 되겠네. 76번. 옥내 저장소를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나의 탱크 전용실에 2개의 옥내 저장 탱크에 에틸렌 글리콜과 기어유를 저장하고자 한다. 에틸렌 글리콜 몇 석유류? 3중클 아니 글담매 제 3석유류, 기어유 제 4석유류. 저장 가능한 지정 수량의 최대 배수와 최대 저장 수량을 계산하여 다음 빈칸을 쓰시오. 저장 가능한 지정 수량의 최대 배수 몇 배? 40배? 기어유 40배. 저장 가능한 최대 수량
기여유는 규정이 없었죠. 얘는 2만. 근데 기여유가 얼마죠? 6천인가? 4, 6에 24, 24,000인가? 24만인가? 24. 하나, 둘, 셋, 네 개겠네. 24만으로 가야겠네. 근데 문제 조건이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하죠. 문제 조건에 보시면 76회 때 이거 왜 넣었지 제가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왜 넣었을까? 하나의 탱크 전용실에 2개의 옥내 저장 탱크야. 전체가 40배 이하니까 2개를 넣는데요. 2개를 나눠서 넣는다는 얘기죠. 이때 저장 수량을 계산하시오. 해설 먼저 보시죠. 해설 보시면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지정 수량이 40배 이하라. 전체가 40배가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시면 제4류와 동식물 유류는 2만을 초과할 경우 2만까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2만을 넣어야 되네. 이 문제 되게 복잡하네. 전체는 40배 2개 합쳐서 나눠줘야 되고 얘는 2만까지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2만까지 넣는데 제3석유류는 투기랄 2, 3, 4동 밑에 해설 보고 좀 다 일일이 쏙 쓰는 게 뭐하니까. 제3석유류 에틸렌 글리콜은 수용성이니까 4,000리터. 4,000리터를 2만 리터까지 저장하려니까 지정 수량의 몇 배? 5배. 전체 합쳐서 40배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얘는 35배. 35배니까 35 곱하기 6,000을 하면 21만. (76번도) 100점 방지용이죠. 100점 방지용.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77번. 단층 건축물 외 건축물에 탱크 전용실 설치한다. 위험물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라 했으니까 황화린, 정린, 유황 쓰셔도 돼요. 위험물의 종류 4가지를 쓰라 했으니까 위험물의 류별 4가지를 써라. 그러면 2류, 3류, 6류, 4류가 다 나와야겠죠. 예. 그래서 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정린, 유황, 그 다음에 3류 위험물 중 황린, 6류 위험물 중 지산, 4류 위험물 중 인화탄 38소씨 이상인 것. 요거 가로는 안 치셔도 돼요. 가로 제가 헷갈리실까봐 넣어드린 거고 가로 없어도 돼요. 78번.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벽가의 사이에는 서로 영하 0.5m.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은 2개 이상 설치하기는 그 합계 용량을 말한다. 지정 수량 얼마? 40배. 다만 4 동식물 유류를 외 것은 2만으로 줄일 수 2만을 초과하면 안 된다.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직격은 30mm 이상으로 해라. 알고 보면 쉬운데 처음 보면 어려운 문제예요. 알고 보면 쉬운 데는 말 정정할게요. 알고 보면 알 것 같은데 처음 볼 때는 모르는 거 쉽진 않아요. 79번. 옥내 저장 탱크에서 별도의 기준을 갖출 경우 탱크 전용실을 단층 외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2류 위험물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황화린, 정린, 유황. 여기까지 하고 높이 부분 좀 쉬었다고 하죠. 1시간 10분이나 됐네.